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장 복귀하고, 그 다음에 흐름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들 좀 체크할 거, 체크하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방식을 바꿨어요. 조금 방식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어서도 오십시오. 차트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그 강좌 교육하고 해드릴 때, 선물을 우리가 이제 당일 단타 매매를 하지만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지션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옵션 포지션도 보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전체적인 그림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봉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3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안 하던 매매가 하나 들어갔죠. 안 하던 매매가 선물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이제 오버하는 거를 거의 안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하는 그런 과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버를 했을 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왜냐면 항상 장중에 단타로 끝내다가 이거를 들고 왔다 됐을 때는, 들고 오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며, 그죠? 어디를 이제 손절을 잡아야 될 것이며, 이런 것도 다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 그런 것들 여태 다 배웠던 것들이긴 한데 거기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딱 볼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번 주 시장이 이제 월요일부터 하게 되면, 실제로 월요일부터 전개된다 했을 때 18일이었어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기서부터 했어요. 17일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5월 말 이때 딱 바닥을 만들고, 현재까지 보게 되면 5월 말에 바닥을 만들고 시장이 어떻게 이어져왔냐면, 계속해서 시장이 채널 형태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 포지션, 채널 패턴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언제 들어오냐면, 시장의 처음에서 최소한 이 두 개의 자리가 나와줘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채널 패턴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 거죠. 시장 자체가 이 두 개만 갖고 본다고 했을 때는. 근데 이 두 개와 두 개를 볼 때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하단 자리 때는 이제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추세대가 이렇게 잡힌다 이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제가 이제 선을 그을 때 저점을 중심으로 잡는다 이렇게 잡아들었죠. 그래서 저점을 중심으로 잡을 때 이거 하나가 먼저 잡힌다 되고, 근데 이왕이면 저점 추세도 중요하긴 한데, 이왕이면 중복이 많이 되는 자리 때 그게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되는 자리 때를 그리면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럼 저점 추세 때가,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전체적인 큰 차이 없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디테일하게 중요 가격대를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본다 했을 때는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요 추세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점 추세를 그린다 했을 때는 고점 추세가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가 올라온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다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채널 패턴이라고 할 때는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윗선으로 보게 되면은 평행이 아니라 위로 나온다 되죠. 그럼 그림이 안 맞는다 되는 거예요. 평행이 아니라 좀 더 위로 간다. 그럼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장중에 강세,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중요한 채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요 하나와 그리고 여기 전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이렇게 그냥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시장이 17일부터였으니까 이번 주 시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채널 패턴이라든지 박스 패턴이랑 비슷하지만 보통 기본이 뭐예요? 3개죠. 기본이 3개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3개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연장선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기본이 보통 3개, 그 다음에는 패턴에서 위를 돌파를 하거나 밑으로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상승 채널이니까 위로 넘어간다 했을 때 뭐예요? 오버슈팅이죠, 그냥.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뭐예요? 그냥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널 패턴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박스권은 마찬가지지만 마디폭 하나가 위를 뚫을 때, 이건 채널이니까 위로 뚫어 오버슈팅이지만 하나가 밑으로 떨어진다 할 때 이 마디폭 하나가 떨어진다가 기본 패턴이죠. 기본 목표치고. 그러면 자, 이번 주 시장을 볼 때는 똑같았어요. 결국 채널 패턴의 흐름 속에서 고점을 만들고 떨어질 거냐, 고점을 어디서 인식을 할 거냐,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형태로 간다 했을 때, 자, 17일날, 이날 출발 어떻게 했냐. 지난주 시장에서 요 상단 자리대를 살짝 넘어갔다가 결국 내려왔었죠. 내려와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까지 시장에서 또 위로 간 듯 하다가 내려와서 솔직히 여기서 딱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이것까지만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출발할 때 특별하게 시장이 뭐 위에서 출발하거나 낮게 출발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한댔을 때 중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30분 동상에서 여기가 하락 채널이죠. 여기가 추세에 올라오는 자리 때 지지 라인이니까 이 라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지느냐 이탈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날 우리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우선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디테일에 좀 들어갈게요. 자, 요 날이에요. 월요일 날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날 하루를 통틀어서 매매한다 했을 때 매매할 만한 자리가 있었냐? 라고 보면은 별로 없죠. 왜냐면 채널 패턴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 오버슈팅 한번 나왔고 상단자 할 때 저항을 받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 해서 딱 끝나되고요. 그러면 이날 전체적으로 여기 라인대가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이 채널 패턴에서 중간 마디자리가 어디예요? 요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마디자리가 공교롭게도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왔다 갔다 했었던 중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대에서는 여기 라인대 여기 라인대가 저항이냐 회복이냐 딱 요 기로에 있는 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날 실제로 우리가 여기 매도 대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매도 대기가 저희가 해놨던 가격보다는 좀 아래에서 체결 안 되고 떨어졌던 날인데 그럼 이날 여기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한번 할 수 있다 정도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그림이 요 밴드 내에서 방향이 없다가 되죠. 왜? 시장에서 요 전체 채널에 중간 마디가 폭마디 중간이기도 하지만 이 중간 마디 때를 위로 넘어가면은 윗자리 열리는데 요 자리대를 맞고 떨어진다 자꾸 되면은 밑으로 떨어진다 되는데 그때는 요 하단 자리 깨냐 안 깨냐 요 싸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바로 목요일날 시가를 만들었던 이 자리대는 뭐였냐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방향을 여기서 하나 더 뽑을래 떨어질래 그림을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월요일날은 매매할 자리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냐 장 끝나기 직전에 요게 한번 여기가 지지라인 때 받은 거예요. 왜? 추세 지지라인 때 5일선 같이 맞물린 자리니까. 그러고 나서 딱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작은 추세가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또 하나의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추세를 넘어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그리고 또 여기를 이제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동안 올라오던 이 채널 패턴을 뭐 한다는 얘기? 깨진다 돼버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하나 떠줄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갭으로 떠서 출발한 거예요. 미증시의 강세에 따라서. 그럼 갭으로 출발해버리니까 시장에서 여기 이 단기 추세 라인 때는 뭐였어요? 돌파를 했고 하단 지지 라인 때를 지켜주고 올라갔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갭 상승이 높게 나오니까 바로 직전에 요 가격대 379포인트 전후가 여기서
요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또 중간 마디자 중심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떨어진 거예요. 그럼 떨어진다 했을 때 여기서 또 중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중심 가격으로 들어온다 되죠. 바로 직전에 요 중심 가격대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한 자리? 매수가 가능한 자리. 이렇게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러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와서 시가 자리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시가 자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전체의 중간인 거예요. 여기가 또 요 폭마디 상승 채널 패턴이니까 전체 또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여기서 다시금 여기는 지지 잘 받아줬는데 여기서 위로 추가로 상승할 거냐 떨어질 거냐 또 중심에 쓴 거예요. 그럼 이 라인대에서 어디를 방향을 틀 거냐 그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날. 그럼 결국은 방향을 줬냐? 아이고. 방향을 안 주고 끝났다 된 거예요. 이날. 결국은.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갭상승으로 나와서 매수 지지 테스트 받아야 될 자리는 딱 받아줬고 대신 저항으로서 인식된 자리 때는 저항으로 인식하고 마감. 근데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시장은 뭘 했어요? 시장은 채널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추세인 거예요. 우리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은 장중 단타를 중심으로 하지만 실제 전체적인 그림은 채널, 우상향의 채널 패턴 안에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했냐면 선물 매도를 한번 할까? 제가 이런 선물 매도를 해서 오버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었어요. 왜? 자, 여기까지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의 그림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자 채널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하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이제 강세에 뛴 건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가 치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오버슈팅이었고 해석을 어디서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져도 정석이 가능한 그림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아침에 매수로서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한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게 라인대가 깨지면 여기 라인대 깨는 상황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 하단 자리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쪽에 무게를 한번 두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5호장에 반등을 하면서 방향 모르겠다 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날이.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갔어요? 갭상승이 뛰어버린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벌어졌냐? 다시 이 상단 자리대를 붙여버린 거죠. 갭을 떠서. 그러면 이 갭으로 뜨면서 시장에서 뭐가 생겼냐면 기존에 이제 선물에서의 선물 연중 최고치가 381.4포인트였어요. 이 자리를 뭐였냐? 갭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381.4라는 자리대를. 갭으로 뚫어버린 거죠. 대신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출발해서 이 추세 라인대 상단, 이 라인대를 어떻게 해요? 저항으로 그대로 인식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대 상단과 그리고 여기 라인대 이상은 다 뭐다? 오버슈팅이다. 그 오버슈팅 추세도 하나 나오겠죠. 그 오버슈팅 추세를 어떻게? 최고가로 만들었을 때 각이 안 맞는다? 그러면 신뢰도가 낮아요. 채널 패턴이기 때문에 각을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요 어느 정도 평균치가 맞춰진 자리 때 여기를 오버슈팅 자리 때 맞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 하단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저점으로 만든 선보다 바로 하나가 조금 위인데 거기가 더 신뢰도가 높다. 중초이 많이 되니까. 거기를 좋다라고 생각했듯이 그대로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가 라인 때 왔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는 이 생각하면 된 거예요. 채널이 파동의 기본이 3개라고 했었죠. 그럼 아까 처음에 여기까지 봤었을 때, 요날까지 봤었을 때 시장에서 채널 형태가 이어진다 했을 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가 됐다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단 자리 때 왔어요. 그죠? 상단 줄 다시 왔어.
근데 상단 추세에서 이게 정점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가 추세를 만들 때 찍자마자 무너진다 이런 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시장에서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하나 고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폭마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세다 패턴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뭐 짧은 분봉에서도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고 일봉이라든지 뭐 주봉도 다 나오는데 일반적인 패턴이 요 각 자체의 상승폭이라든지 각 기울기에 따라서 거의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면 이탈항이 나온다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위로 갔잖아요. 그럼 이 각 자체가 여기서 위로 갔다가 되면은 요 각만큼 가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이날 고점이 나오냐? 그 다음날 나오느냐?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날은 시장에서 여기가 고점 찍고 나서 살짝 차익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날은 아침에 떠서 출발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윗자리는 우선 여기서 넘어간 다 뭐? 오버슈팅. 그러니까 위로는 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위로는. 아래로만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냐? 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살짝 빠지긴 했는데 얼마 안 빠져.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채널 패턴의 특징이 뭐예요? 상승 채널은 고가가 저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는 제가 그 얘기했듯이만 채널 패턴을 간다 했을 때 채널 패턴의 상단이나 하단을 지지라인이나 손절라인이나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요. 그럼 매수 포지션일 때는 좋은데 매도 포지션일 때는 갈수록 내 기준가가 손절가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적당한 선에다가 컷을 계속 걸어놔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고가에서 매도를 잘했는데 시간이 지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엔 매도 잘했고 여기가 고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이 라인 때가 와버려요. 그래서 컷을 세게 잡는 게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이날 결국 종가상으로 깨졌니?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하게 됐으면 이런 거죠. 매도가 맞는데 왜? 밑으로 위로 올라갈 자리 폭이 얼마 없는 자리니까. 추세 상단 부분이니까. 패턴의 상단 쪽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밑으로 세게 안 빠지면은 버티고 위로 간다 되면은 오히려 윗자리가 조금 더 매수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좋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매수가 왜 잘 안 들어가지냐?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이 세게 떨어진다 되면은 하락폭 마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 패턴에서 세 번째 자리 때까지 온 상태가 되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띈다 했을 때 여기서 왜? 저점 대비 상승까지가 보통 2일에서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상승 2일에서 3일이니까 여기까지 강세를 띄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뭐 해야 되냐? 여기서 한번 베팅은 들어갈 만하다라고 그 전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추세로 간다 되면은 여기 상단 자리 때가 어느 정도 예상치냐? 387.75. 그래서 387.65에 베팅을 한번 걸 준비를 해야 된다가 그 전날에 설명했던 내용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대로 강세가 이어진 거예요. 방향 없이 밑으로 안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구간대에서도 맞고 떨어진다 했을 때는 여기서는 얼마? 386.9포인트를 고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고가로 찍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매도를 걸었던 거고. 근데 빠졌냐?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져 버티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5장에 여기까지 오니까 결국은 387.78 여기까지 찍었다 되니까 그때 확인하고 다시 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시장에서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채널 패턴의 상단 오버슈팅 자리 때까지 맞춰놓고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날짜가 3거래까지 들어갔고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만일 아침에 갭상승이 그 다음 뜬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 시가 매도예요. 이 경우는
바로 오버슈팅으로 갭상승 뜬다면 바로 시가 매도가 가능한 차트적인 흐름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고가를 찍고 내려온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1차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앞전에 이 패턴에서 고가 만들고 내려올 때 최소 얼마 내려요? 이틀 이상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올라갈 때도 채널이기 때문에 진폭이 똑같거든요. 그 올라갈 때도 최소 이틀 반에서 3일씩 뽑았다면 조정받거나 순구를 할 때도 최소 이틀에서 3일의 조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개파로 출발한 거예요. 그럼 개파로 출발했을 때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에서 상승 마디포 다 뽑았고 중간 마디에서 다시 시작한 거지. 다시 중간 마디에 온 거예요. 근데 중간 마디 왔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개파로 출발해서 여기 라인대가 앞전에 중요한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평단이라든 이거 따랐을 때가 384.4에서 7 사이. 그래서 우리가 오버해서 여기서 매도해서 오버를 하신 분들은 갖고 온 거고 오버 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여기서 매도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쭉 계속해서 빠졌다가 5일선을 여기가 그 5일선인데 5일선 중심으로 계속 지지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감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마감됐어요? 볼 때는 시가 자리대를 중심으로 마감이지만 여기서 마감이지만 채널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채널 전체의 중간 이하가 된 거죠. 아침에는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아침에는 시가가 여기였을 때는 중간 정도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장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추세가 위로 계속해서 저가 고가 올라가니까 중간 이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시장에서 요게 라인대를 깨냐 안 깨느냐 그거가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매도한 포지션은 여기서가 1차인 거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요 마디폭 하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치가 어떻게 된다? 375포인트 요 사이가 된다. 기본 목표치가. 그래서 우리가 오버를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파생하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파생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오버라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주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죠. 주식은 제가 대형주를 끌고 가고 그 종목을 10% 20% 기본적으로 막 먹으러 갈 때는 이게 다이렉트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특히. 어떻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다시 또 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에서도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포지션 잡고 아예 단타가 아니라 포지션 지고 간다 하면 어떤 그림이 맞아? 이 그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상방일 때는. 하방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이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날 딱 봤을 때 저점이 요 381.5포인트 전후 여기는 지켜냅니다. 1차적으로 지켜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알아도 여기서 팔았다가 됐을 때 이 팔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다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판다가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제가 타이밍을 한번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단타적인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 단타의 기준을 잡을 때도 일봉을 보고 30분분 보고 그 다음에 포지션 보고 다 보고 나서 이제 단타를 치는데 장중 흐름을 보면서 근데 이건 거는 단타가 아니라 한번 포지션 잡고 한번 끌고 가자잖아요. 그 포지션 끌고 간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간 될 때가 이제 어떻게 돼요? 중간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요 가격대 정도가 오면은 이게 중간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다음 주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만약 이 자리대로 온다. 여기 기준이 얼마? 386.5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대 오면은 우리 포지션 들어간 거 익절가 설정. 근데 그 자리대 오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되면은 목표한 가격대를 차익 실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청산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차트적인 부분, 실전 매매의 기준을 잡으실 때
30분봉, 일봉 다 따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최소 30분봉 이상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 거고, 최소한 우리가 패턴에서가 추세가 잡혀버리면 그 추세가 하루 상승, 하루 이게 추세가 아니에요. 최소한 2, 3일 동안은 흐름, 2, 3일 동안은 조정, 2, 3일 동안 상승, 특히 채널이라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 금요일날 고가 대비 빠진 게 하루, 그러면 최소 월요일날 화요일까지는 요 그림이 만들어지느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올라오던 상승 추세 이 채널이 깨질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 추세 트렌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 트렌드는 어떻게 끝났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다른 패턴을 만들 거냐, 다시 추세를 복귀시킬 거냐, 그 다음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분봉을 체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는 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옵션 포지션도 봐야 되는데, 자,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옵션 포지션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끝날 때가 어떻게 끝났냐, 목요일날이 만기였어요. 만기 끝나고 나서 무난한 포지션으로 끝났죠. 300 만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375에서 370.5 사이 여기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포지션? 양매도 포지션. 근데 양매도 포지션은 취해놓은 상태에서, 그죠? 무난한 포지션이에요. 양매도. 근데 약간의 상승 쪽의 기대치가 조금 더 있더라. 내가 콜과 내가 풋을, 아니 외가 콜을 좀 더 많이 지고 있더라.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았다 까지가 지난주 금요일날의 포지션이었어요. 그럼 월요일날은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포지션이 거의 큰 변화가 없었죠. 월요일날은 윗자리 380 이상에 대해서 80억 매도, 밑에 풋 매도 80억 똑같이. 그러면서 콜 내가 일부 가지고 있고 외가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포지션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시장에서 월요일날 17일날 했잖아요. 17일날 포지션 어떻게 됐어요? 방향 없어. 아직까지 안 줄 거야. 딱 이날까지는 방향이 없었다 이거 된 거예요. 왜? 시장에서 여기까지가 중간 자리가 여기였던 거고, 여기서 밑으로도 깨질 수 있어. 근데 요 단기 추세를 살짝 넘어가면 다시 한번 윗자리 한번 보일 수 있어. 딱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이 시장에서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갭으로 떴죠. 시장이 갭으로 떠서 중간 이상을 다시 뽑았어요. 그 윗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떻게 하냐, 양 매도량 규모는 동일하게 가는데 외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외가와 내가 콜에 대해서 매수를 좀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지션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악정까지는 365 이하 여기까지만 풋 매도를 중심으로 깔아놨습니다. 외가 쪽에서 이제 외가 쪽 풋은 똑같은데 367.5와 370에 대해서 콜 풋 매도를 키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조금 더 윗자리로 키운 거예요. 바로 그 전날 365 정도에서 잡았던 게 375로 저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380 이상은 매도는 동일한데, 대신에 내가와 외가의 콜에 대해서 기대치를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감시킨 거예요. 화요일날. 왜? 실제로 조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깨지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 자리 때 올라타서 조금 더 자리대에서 마감시켰다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윗자리 조금 더 잡은 거예요. 직전에 고가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갭으로 띄워버린 거죠. 물론 선물이라든지 수급도 다 따져야 되는데 선물 쪽은 우리가 계속 체크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올렸어요. 올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서 윗자리를 370자리까지 만들었던 거를 두 개 또 올려요. 저점을 처음에 365를 잡았던 게 370이 됐고 375가 됐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고점도 시장에서 외가 쪽이 이제는 87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내가 쪽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거래 자체 안 되니까. 원래 내가 깊은 내가에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크게 안 붙어버리니까 시장에서 큰 차이가 안 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 있었던 것들은
이제 내가에 들어온다가 돼버리니까 시세가 붙어버리고, 외가 쪽은 그동안 시세가 없었던 게 크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이라는 자리 때는 한 차례 더 올렸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외가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또 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이 385 이상부터가 수량이 많은 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량이 많은 자리니까 한 차례 더 올라가게 되면, 하나 더 올라갔을 때는 괜찮은데, 대신 올라갈 때 뭐 해야 되냐? 외가 쪽에 대한 부분을 일부 청산을 할 거냐, 그대로 지고 갈 거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한 차례 더 가능은 한데, 여기가 172억 87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2대1이 좀 안 되죠. 한 1.8대 1 정도? 요 정도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려도 상관없어. 대신에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빼는 과정을 만들거나 외가 쪽을 청산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포지션은 좋다 정도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차트도 어떻게 돼요? 차트도 이날 여기서 끝내버렸잖아요. 요 상단 자리대에서. 그러니까 위로 가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그림. 이미 오버슈팅 나왔고 파동도 이미 시장에서 저점 만들고 세 차례 파동까지 만들어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하나 더 상승은 가능해.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옵션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에 옵션에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상승을 더 했죠. 지수 상승 더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가격, 동일한 위치인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상승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200억이라는 콜 매도가 생겼는데 외가가 110억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저께까지는 뭐 1.8대 1 정도였으면 지금은 2대 1이 좀 더 넘는 수치까지 많이 커진 거죠. 2대 1이 좀 맞네. 조금 더 높아진 정도? 그럼 이제는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서도 수익이 더 늘어나시겠지만 손실이 더 커진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100억이라는 풋 매도 포지션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375 저점을 더 높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더 높이게 되면은 시장에서 콜 매도 규모가 풋에 비해서 더 월등히 커졌고 대신 외가 콜은 커졌는데 더 올리면은 수익이 더 나지가 않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옵션에서. 추가 상승해봤자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익이 오히려 소폭 축소되는 구조. 왜? 여기 매도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그러면 시장에서 올려서 이득이 안 난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기서 오버슈팅 나오기도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다음날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미증시가 빠지고 상승이 축소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다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포지션이 최종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외가를 애들이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가격도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200억, 110억이었던 게 이제는 50억 정도 줄었죠. 매도가. 110억이었던 게 한 60억 정도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148억인데 56억이에요. 그럼 이제는 올려서 더 이득 날 게 없다가 돼버린 거죠. 그럼 위 상단이 현재 포지션의 추가 상승은 세게 나오면은 더 마이너스 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위를 다 찍어봤으니까. 그럼 얘네가 시장에서 375라는 저가랑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380에서 한 번 더 시세를 뽑는다고까지 뽑았고 지금 현재 380 이상이긴 하지만 383 뭐 요 정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추가 상승보다 뭐예요? 그냥 저점 375자리 때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되겠죠. 왜? 외가에서 이미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서 갖고 있는 전체 콜 매도하고 풋 매도가 비슷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예요? 양쪽 다 풀이 위아래 중심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당분간은 뭐예요? 윗자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낮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차트상에서 뭐예요?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서 갈 거냐. 왜? 연장이라는 게 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중간까지 갔다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도. 아니면 여기서 떨어졌다가 되돌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연장이 천천히 하나 정도 더 나오면은 쉬었다가 회복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연장파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포지션상에서 어떻게 해요? 옵션에서 지금 현재는 잘해야 요 정도.
아니면 여기서는 떨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다고 많이 빠진다는 아니죠. 어디? 375자리 정도까지만 우선 본다. 근데 공교롭게 딱 이게 차트로 보니까 또 이래요. 375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앞전에 갭, 두 번째 갭, 세 번째 갭, 첫 번째 갭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당장 안 메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메울 소지가 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에서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조정은 무난한 조정 얼마? 38.2%. 피보나치에서 다 이제 교육에 했던 거예요. 그럼 38.2%짜리면 얼마야? 376.5짜리 정도. 여기까지 오면은 기본 마침 여기까지도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갭을 메운다. 세 번째 갭까지 메운다면은 여기 자리 때 380 좀 아래짜리 370 뭐 한 9에서 378 이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패턴으로 따진다면 요 패턴 마디폭이 요거잖아요. 요 마디폭이니까 요 마디폭 깨지는 자리 때 요만큼 떨어진다 되면은 요게 375자리 조금 아래짜리.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승부를 걸만한 자리가 이건데 그 여기서 매도했다. 그러면 1차 짧게 본다 했을 때 어디에요? 짧게 생각보다 잘 버티네. 잘 버티라면 이 자리 380포인트 요런 자리 때가 한번 목표. 근데 조금 세게 떨어져서 추세 이탈까지 본다면은 어디? 375자리 좀 아래에서 376.5자리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375에서 370.5 사이 여기 정도가 이번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뭐 시장이 아니다 잘 버틴다 하면은 중간에 마진손 잡고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금요일날 어저께 선물 미증시 흐름하고 야간 선물 마감 보면 어디에요? 381.4자리 여기서 끝났죠. 야간이. 그럼 여기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출발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동안 상승을 쭉 이어왔었던 이 녹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지켜낸 게 금요일까지는 지켜냈는데. 그 이제는 뭐예요? 낮게 출발할까? 이탈에서 출발하겠죠. 이탈에서 출발하면 5일선 자리 때 전후가 저항으로 인식이 처음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단타로 치는 건 어떻게 해요? 5일선 자리 때 여기를 매도의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요 장중에 요 라인 때 깨지냐 안 깨지느냐 그리고 저점이 깨진다 되냐 여기 보는 거야. 여기 깨지면 이게 떨어진다 되겠죠. 그렇게 보고 목표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단타적인 부분에서 우리 매매하는 것도 하나씩 더 복귀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월요일이에요. 자, 단타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이나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1봉, 30분봉 항상 중요 가격대, 차트적인 중요 위치, 패턴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분봉을 제가 8분봉 보고 3분봉 보고 틱차트 보고 하는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격대를 체크하고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대에서 이제 진입하고 컷을 하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잡는 건데 그럼 자 월요일날 아침 출발이 어떻게 했어요? 하락 출발했죠. 개파락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파락 출발했는데 이 전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8분봉이나 이제 3분봉은 3분봉 딱 이게 의미가 30분봉은 당연히 신뢰도가 높죠. 근데 이제 제가 뭐 틱차트하고 3분봉을 갖고는 이제 빠른 흐름 그걸 체크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10분봉, 20분봉도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선호를 저는 이제 8분봉 본다. 이건 꼭 크게 의미 두실 필요 없어요. 그냥 8분 정도면 괜찮다. 제 패턴인 거고. 그러면 아침에 출발했는데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금요일날 그 전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여기만 깨지면 된다. 377.65만 깨지면 밑으로 쏟아집니다 라는 거를 내일도 기다렸었단 말이야. 왜? 이날 추세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추세 저항 맞고 우리가 이날 378.인가에 매도를 쳤을 거예요. 요거 깨지냐 안 깨냐 이것만 보는데 이것만 깨지면 됩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버텼어요. 그럼 버텼는데 아침에 낮게 출발했어. 낮게 출발했는데 바로 금요일날 시가자리 때는 지켜낸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지켜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중요 가격이 여기서 왔다 갔다 아침에 이제
이 시간은 동시효과, 그러니까 장 시작이 출발 안 됐을 때요. 선물이 45분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날 시장에서 우리가 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바로 전날에 계속해서 저항을 했다니까 요 자리는 저항이 센 자리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377점 맞죠? 377점 그죠? 376호보다 한호가 낮은 6에다가 매도 대기를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30분봉에서 우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반등하다가 여기까지 딱 왔는데 이게 4, 5까지 왔을 거예요. 3까지 왔죠.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6호 자리가 주요했을까? 여기 깨졌으니까 6자리? 5에 내렸나? 6자리 내렸을 거야 아마. 여기까지를 한번 되돌림을 할 수 있겠다. 왜? 추세도 단기 추세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니까 여기 자리 한 번은 건들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건들지 않았죠. 건들지 않고 그냥 쭉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한번 반등했다.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기준을 잡기가 다시 요 자리 때 오면은 그대로 매도하면 돼. 여기서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면 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오고 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떠냐? 방향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30분모에서 봤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요 단기 추세. 요 단기 추세를 돌파한다가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윗자리가 살짝 위로 열린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 들어간 거예요. 여기 돌파 나오면 윗자리 갈 거다. 근데 돌파할 듯 하더니만 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추세가 돌파하면은 윈지만 추세 돌파 못하면은 여기서 밑으로도 요 저점을 이탈할 수 있으니까 손절을 그래서 짧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0.3포인트인가 손절을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는 듯 하다가 결국은 깼죠. 깼고 결국 살려놓고 딱 여기서 끝낸 거예요. 붙여놓고 돌파할 수 있는 위치 때 딱 붙여놓고. 근데 우리가 30분 봉사에서는 이게 하단 추세 라인 때 지지를 받은 자리 때가 여기였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갭상승 떴잖아요. 갭상승 뜨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갭상승 떴는데 원래 중요했던 자리가 이제 시장에서 여기 자리 때 당연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앞전에 여기서 이 금요일날인데 금요일날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윗자리 중요 자리 때가 여기였어요. 378.3자리 그리고 379자리 전후 여기가 중요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떠서 출발했어요. 갭으로. 갭을 출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전날에 이 자리 때에서 우리가 매도치로 했던 자리가 중요 가격이니까 이 자리에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원래 우리가 대놨던 자리가 377.6이었잖아요. 원래 6호 자리인데. 근데 실제로 이날 온 자리가 377.3자리 전후까지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377.45에다가 우리가 매수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체결이 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다음 중요 자리대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중요 자리였잖아요. 요 가격대가. 그래서 이 자리대 보다가 요 바로 윗자리 여기서 우리가 청산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여기 자리대가 역시 중요 가격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해서 매도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추가 상승 반등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추가 상승 380이라는 자리대가 옵션 포지션 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위가 열려있는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385 확연하게 뚫어낸다 이 포지션까지 바뀌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380포인트 전후까지는 버틴 거예요. 왜? 아침에 수익을 뽑아낸 게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기다렸던 그림이 저점이 높아지고 계속 만들어지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30분봉 상으로 볼 때 중간마디 이하로 떨어지느냐가 기로가 나올 수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8분봉을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뭘 만들어요? 채널을 만들죠. 채널이 아니라 세기형을 만들죠. 그럼 세기형 만드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30분봉 상에서의 중간마디 이하로 하단 자리대 깨지는 그림도 가능해지겠다 되니까 여기서 시장에서 요 가격대를 깨고 5장에 이 자리대를 깨고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가 여기죠.
요 가격대 정도를 이탈한다 되면은 그러면 한번 매도분 갖고 아침에 수익이 난 게 있으니까 수익 담보로 한번 가자. 근데 어떻게 했냐? 깨지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그가 오케이. 이 라인대가 깨지면 이제 뭐 한다? 들고 간다. 오버해서 가져가겠다.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딱 깨지는 듯한 모습 보여줬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됐는데 여기서 살려버리는 흐름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단기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단기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 했다, 여기서 윗자를 뽑아버리면 요 자리 때 다시 한번 또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30분 동상에서 기대했던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그래서 수익 마지노선 짧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청산해버린 거예요. 손실 없이. 왜? 원한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뭐야? 모른다 돼버리니까. 또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결국은 갭상승을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근데 이 갭상승 출발했는데, 출발해가지고 이 자리대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가 30분 모사에서는 상단 쪽에 아직 붙여놔 버렸으니까 여기서 매도 쪽이 먹을 폭은 많은데 매수 쪽은 먹을 폭이 없다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상단 차례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오버슈팅 나온 듯해서 매도 진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매도는 쳤는데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는 거죠. 추가 상승도 안 나지만 포지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이게 채널 패턴은 위로 가면 갈수록 고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가 고가권에서 괜찮은 가격대 들어갔다 하더라도 385.3원가 들어왔으니까 4원가 3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간이라면 고가가 또 위로 가고 또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갖고 있다가 마지노선 설정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청산해버린 거예요. 점심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본 거죠. 보는데 떨어질 듯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로 상방이 와 오늘 시장 세니까 상방이 좋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30분 모상에서 위는 계속해서 열려는 있지만 고가는 높아지지만 언제든지 맞고 떨어진다면 밑으로가 너무 센 자리니까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상방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또 강세 뛴 거예요. 그래서 강세 뛰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여기가 추세라인테 또 붙였으니까. 그 매도했다가 오케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얘가 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가 또 열리잖아요. 계속해서 윗자리 추세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마지노선을 매도한 손실 없는 자리 때 딱 한호가 거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게 또 12시 좀 넘어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입전이 나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왜? 계속해서 고가 높아진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자꾸 설정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하락 리스크가 크거나 변동성이 커지거나 상가 패턴이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중요한 지지라인이라든지 고가 라인이 저항 라인이 채널 형태에서는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매도한 자리 때 진입한 자리 때 매수를 진입했던 매도를 진입했던 그 가격대가 그때는 좋은 자리대가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라인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되니까 결국 우리가 아까 30분 공사에서 봤듯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기간치가 최대치가 5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오버슈팅 나올 수 있나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추세 라인 때까지 단기 이틀 동안에 요 추세 라인 때를 깨는 자리. 여기가 386.5자리예요. 이것만 깨지면 5자리, 6자리 정도만 깨지면 좀 더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다가 되는 건데 한번 베팅을 하고 우리 끌고 가자. 이게 가능한 건데 여기를 안 깨니까 그래서 제가 오버 하실 분들은 오버 하시는데 오버 안 하실 분들은 그냥 386.8에서 청산 마무리 하자라고 한 게 그 부분이에요. 완벽한 그림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오버를 안 하다가 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30분 봉사에서 그리고 포지션에서 그 다음에 뭐 미선물이라든지 미증시라든지 다 포함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선물 쪽에서도 이제 최대치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락 출발했잖아요. 하락 출발할 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수요일 날 가파르게 외인들 들어온 때의 기준 가격이었고 중심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요 가격하고 요 가격대 여기서 아침에 매도 대기를 걸었던 거예요. 낮게 출발해서 나왔을 때. 그래서 매도를 걸었다가 시장에서 떨어진다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한 차례 요 저점 자리 때 조금 윗자리 요 자리대에서 한번 끄는 거죠. 저희가 끊고 여기서 이 가격을 중심으로 또 매매를 몇 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포지션상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오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매매 또 하고 뭐 하고 손절 잡고 손절 안 했죠. 매수하고 하다가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도 이 그림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왜 끌고 가야 되느냐? 기본 폭은 얼마 잡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차트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주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자꾸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큰 그림이라든지 중요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포지션이라든지 종목에서의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제가 다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드린 거는 우리는 문자 기준이다 보니까 중요 가격대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대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끔씩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뭐 급락에 한 번씩 변동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그 영향을 한 번씩 받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리스크가 제일 적은 자리 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할 때는 야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매도만 하지? 이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지만 되는 위치인 거예요. 먹을 폭이 적다 하더라도 손실은 작고 대신 방향이 맞았을 때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때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볼 때는 다음 주는 우선은 윗자리가 여기가 정점으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찍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이런 쪽은 더 열리느냐는 역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추세 라인 때를 깨냐 안 깨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깬다가 되면은 1차적으로는 한번 여기까지 떨어질 거냐 저점 어디서 만들 거냐 그걸 봐야죠.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많이 만드는 일이 생긴다면은 바닥 만드는 시간이 또 꽤나 걸리겠죠. 여기 쌍바닥을 만들지 뭐 박스권을 만들지 바로 되돌림을 할지 그럼 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는 움직이면 돼요. 어차피 저희 단기 매매하는 데 단타 장중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 없는데 우선은 이번에 잡아놨던 포지션을 처리 잘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좀 수익폭을 좀 한번 크게 얻는다가 될 경우는 하단 자리대에서 롱 포지션을 자리가 잡히면은 한번 하면 좋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매매 복귀하고 전체적인 흐름이었고요. 자 지금 시간이 53분 바로 한 2, 3분만 쉬었다가 이제 물어보실 것들 이제 Q&A 하실 것들 다 말씀 주시면은 그것도 볼게요. 한 2, 3분만 있다 지날게요.